방산기업이라길래 방산 비중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높아서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2022년 6월부터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수조원대에 구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방산업체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사업 영역과 재무적 측면을 살펴볼 거고, 2부에서는 향후 실적 전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담합 이슈, 그리고 독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 차량 산업에서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막고자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대우중공업, 현대전공, 한진중공업 3개의 기업의 철도 사업 부분을 따로 떼내서 통합한 회사가 오늘날의 현대로템입니다. 이 현대로템은 2013년 10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 현대로템의 사업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산 부분, 두 번째 철도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플랜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은 방산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현대로템은 K1 전차, 교량 전차, 군안 전차, 차륜형 장갑차, 지주 도하 장비, K2 전차 등의 다양한 방산 장비를 방위산업청 등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2022년 7월 1000대 수출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었고요. 이에 대한 1차 인도분으로 2027년까지 180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폴란드 수주에 주목해야 될 게, 기존 K2 전차가 한국군에 납품이 될 때 가격이 100억에서 130억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실행 계약에서 4조 5천억 원에 180대 수주를 했으니까 나누기를 해보면은 대략 한 대당 250억 원 규모거든요. 나머지 820대, 그러니까 1000대에서 180대를 뺀 820대에 한 대당 250억 원이라고 단순 계산해서 곱해보면은 전체 수주 금액이 20조 5천억 원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가 약 9조 원인 것을 감안해보면은 엄청난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부분인데요. 현대로템은 세계 38개국의 전동차나 고속전철, 경전철, 디젤동차, 기관차 등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보셨을 KTX, SRT 같은 고속철도 등은 이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경정철, 준전철만을 포함한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83%로 KTX, SRT 등의 고속철도 차량까지 합하게 되면은 사실상 현대로템이 국내 철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동차 시장에서는 약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2010년에 세계 철도 차량 점유 순위 10위에 든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 10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플랜트 부분인데,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8.95%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플랜트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도나 방산 부분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철도 기준이 63.01%, 그리고 방산 부분이 28.03%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산 기업이라길래 방산 비중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도 부분이 더 높아서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K2 폴란드 수주권이 워낙에 대규모다 보니까 앞으로 유럽발 방산 수출도 증가를 할 것이고, 앞으로 방산 부분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에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2019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18년에 3,080억 원, 2019년에는 3,557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저가수주 문제 때문인데요. 철도 차량 사업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때문에 수주를 받고 2년에서 3년 동안 수주 금액을 나눠서 인식을 해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2017년에 수주한 국내 철도 계약 목록인데 보시면 한량당 약 8.5억 원의 수주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수주한 목록을 보시면 량당 17.5억 원, 38.7억 원, 25.2억 원 등 거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2017년에 수주한 게 굉장히 낮은 가격의 저가 수주였던 거죠. 이제 당시에 현대 로템이 독점 체제였는데 국내 철도 시장에서 우진산전이랑 다윈시스라는 회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출혈 경쟁이 일어났어요. 때문에 한량당 전동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7년 한량당 8.5억 원 수주이고요. 이 저가 수주 때문에 2018년, 2019년에 현대로템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대로템은 2020년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의왕시에 있던 부지를 878억 원에 매각을 하고 비주력 사업부였던 그린에어의 지분을 812억 원에 매각을 해서 1,7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3,419억 원의 평가 차익을 인식을 했고 2,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무사히 자본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재무 구조를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해외 철도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되었죠.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에 362.61%였던 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211.81%로 크게 낮아졌으며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1.38%에서 2020년 2.95%로 정상화되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